저희가 또 분위기를 바꿔봐가지고, 여기 꽃도 달려있고, 지금. 좀 편안하고 이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네. 우리가 또 진지한 이야기도 더 따뜻하게 한번 나눠보자. 오. 이런 생각으로 3편은 이런 스튜디오에서 한번. 약간 그, 공주님 방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주님 방 같은. 네. 네? 제 방으로 오신 거. 죄송합니다. 그럼 이번에 만날 전문가는 또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네. 우리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 오셨나요?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보건 면담팀 김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심리부검 면담팀. 네, 심리보건. 너무 생소한 표현이어서 완전 생소해요. 부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시체를 이렇게 부검한다. 네, 이런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부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선 유족분들의 애도 상담과 자살 예방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해서 심리보건 면담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검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네. 과학수사대에 뭐 그죠? 여기 네. 해가지고. 사인이 무엇인가 예.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심리부검이라고 하면 자살자의 사인을 어떤 심리적인 사인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 고인의 자살 사망 원인을 조금 체계적으로 유족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유추해내고 찾아내면은 우리 그 유족분들한테 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우선 건강한 애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로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사망한 것 같다라는 죄책감을 조금 경감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의 이런 발언들이 자살 예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이타적인 감정을 경험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립감을 조금 완화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심리부검 면담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면담은 1회기로만 이루어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인분과 유족분이 이제 신청해 주시는 자격 기준이 있는데, 고인분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이시고 경찰 조사에서 자살로 사망이셔야 해요. 그리고 유족분도 성인이셔야 되고 가족분들 그리고 지인분들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데, 사망 전 6개월 정도의 근황에 대해서 보고하실 수 있어야 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기준은 사별 후 3개월에서 3년 이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권고드리고 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왜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우선 이제 자살 사망을 조금 겪게 되면 맨 처음에는 충격이나 분노, 그리고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우선시하게 되고, 이런 감정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객관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이 3개월이라고 이후. 해요. 3개월 이후다. 그러면 3년 이내를 제한을 두신 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 3년 이상의 그 사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억에 왜곡이 생길 수 있고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담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 유족분들 많이 긴장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면담 일주일 전 혹은 이제 전날부터 수면 문제가 있었다, 좀 기분이 다운된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면담이잖아요. 면담 이후 이제 만족도나 기분을 여쭤봤을 때는 좀 편안하게 됐다, 편안하게 해줘서 감사한다, 그리고 고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만족스럽다, 이런 피드백도 좀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유족분 보고로만 이루어지는 면담이라 고인에 대한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부검 면담이요, 진행하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구 출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별로 이 심리부검 면담 센터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근거지는 서울에 네네. 둔 채로 그다음에 지방으로 어디든 수요가 있으면 가시는 거예요?
네, 유족분과 일정 조율만 되면 저희가 출장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거의 출장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일정이 있으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을 소개할 때 송혜 아저씨보다 더 전국구로 출장을 다니는 심리부검 면담 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직접 여기저기 다니시려면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선호하기도 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방인 경우에는 동네 분들이 아름아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관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면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또 정말 지방인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이용하기 싫다 하시면 저희 재단으로 내소해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자살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뭐 작은 동네의 경우에는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 뭐 이렇다 보면 나는 이게 소문나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경우엔 점점 위축되고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예. 근데 그럴 때에는 차라리 아예 타지에서 온 외부인에겐 오히려 마음 편히 얘기하게 되는 그게 어쩌면은 조금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더 강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혹시 아이에게 피해가 알려질까봐. 갈까봐? 네. 그래서 저희 재단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서 면담하는 걸 더 선호하시죠. 이 심리 부검 면담을 통해서 고인이 말하자면 자살 징후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롭게 발견해내는 거죠. 뒤늦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화해서 향후 자살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도 활용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자살 사망하시는 분들 혹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걸 계획하시는 분들은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나 수면 양상 그리고 감정들을 보이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면이나 식사의 변화, 그리고 평소에는 정말 누군가를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혼자 고립돼서 생활하시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네. 밥을 먹지 않고 뭐 아이들도 잘 봐주던 아빠였는데 네.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는다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예민해지는 모습들 이런 이런 변화가 거를-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저희는 자살 경고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 자살 예방 교육들을 만드는데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리 부검 면담을 진행하시는 김미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살 유족분들 중에서 심리 부검 면담이라 저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선 심리부검 면담은 심리 상담처럼 유족분의 마음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해요. 저희가 항상 그 심리부검 면담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떤 그런 사별을 경험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유족분들을 만나면서 조금 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유족분들이 본인 혼자서만 아픔을 갖고 있으려고 하세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얘도 나처럼 아프게 될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아름아름 앓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라. 그래야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더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실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애도를 시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그것처럼 심리부검 면담이 심리 상담은 아니지만 유족분들의 건강한 애도를 도울 수 있고 또 자살 예방 정책 마련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타적인 감정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신청해 보셔서 경험하시고 건강한 애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시든 직접 달려가시는 거죠? 네, 직접 달려가겠습니다. 네. 자, 김미리 씨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심리 부검 면담. 네. 우리에게도 좀 낯선 용어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과정이 앞으로의 자살을 막는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새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심리부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면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